100명 모두가 알고 있고 아마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아니고 모두 다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형제의 이름을 말했죠. 존 하비와 윌 키스, 이들의 라스트 네임, 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이들의 성은 바로 존 하비 켈로그, 윌 키스 켈로그고, 이들이 성욕과 자위행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품은 다름 아닌 콘플레이크와 그래놀라입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거 얘기 드릴까요? 켈로그의 경쟁사가 어딘가요? 포스트라고 아실 거예요. 포스트를 만든 사람도 이 형제의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이 시리얼을 먹고 난 치료가 됐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경쟁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어디 가서 뇌과학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ADHD 아닐까요? 혹시 번아웃 아닐까요? 혹시 우울증 아닐까요? 맞아, 저 얘기 많이 하지. 내가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가 왜 이렇게 궁금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살면서 비정상으로 찍힌다는 것만큼 아픈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럼 아픔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이고 나누는 것을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정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멀. 노말, 맞죠? 노말. 노말은 norm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norm은 표준, 기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정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균적인 어떤 기준에 가까운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대체 정상과 비정상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해서 아주 큰 질문을 던져주는, 그리고 여러분 100명 안 모두가 아마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의 이름은 존 하비 그리고 윌 키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누군가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유병재 씨 잘 들으세요.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성욕이다. 성욕이. 왜 저한테 잘 들라고 하셨죠? 지나친 성욕이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의 근원이다라고 이 당시에 믿고 있었고, 이 형제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성욕이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자위행위가 모든 질병과 모든 해악의 근원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는 100명 모두가 알고 있고 아마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아니고 모두 다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형제의 이름을 말했죠. 존 하비와 윌 키스, 이들의 라스트 네임, 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이들의 성은 바로 존 하비 켈로그, 윌 키스 켈로그고, 이들이 성욕과 자위행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품은 다름 아닌 콘플레이크와 그래놀라입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거 얘기 드릴까요? 켈로그의 경쟁사가 어딘가요? 포스트라고 아실 거예요. 포스트를 만든 사람도 이 형제의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이 시리얼을 먹고 난 치료가 됐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경쟁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아침에 시리얼 드세요. 한 사발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치료법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성욕 치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치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마 더 궁금할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그렇다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계기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사례를 갖고 왔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그나츠 필립 제멜바이스. 자, 제멜바이스라고 알려진 이 의사는 뭐 수술을 집도하고 하면서 한 가지 관찰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름 있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에 죽는 정도가 그냥 산파가 출산을 도와줄 때보다 무려 몇 배 더 높은 거죠. 대체 왜 병원에서 의사가 출산을 도와주는데 더 사망률이 높았던 걸까요?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이 병원의 의사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해부학 실험을 하다가 산모가 들어와요. 그럼 이 손을 닦지도 않고 시체 해부하다가 피 뚝뚝 흘리면서 다시 가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거죠. 19세기 초에 서양 의사들은 위생관념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내 맨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세균 관련되어 있는 지식도 없었던 시기죠. 지금은 비정상인데. 그래서 이 관찰을 하고 나서 피도 닦고 손도 씻고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왕따를 당합니다. 이 당시에는 세균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라고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지동설, 천동설 같은 그런 비정상 취급다.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던 이 제멜바이스에게 한 의사가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한번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보는 거 어때? 새로운 병원에서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지도 몰라. 새로운 병원에 가보자. 제멜바이스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한 명이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좋아,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이 친구와 함께 새로운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병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뉘는 기준에 대해서 원하던 그 답을 듣게 해줄 겁니다. 대체 어떤 일을 새로운 병원에 가서 경험했길래 절단 신고. 아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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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궁금해지는 또 이야기 직전에 끊으셨는데 하도 그 유병재 스토리가 세서 그냥 많이 좀 거기서 끊었어야 되나요? 거기서 끊었어야 돼요. 근데 참 다행이게 중간에 만약에 절단 신공을 하셨더라면 정말 시리얼 사재기 사태가 마지막에 해주셔서 참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성욕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이게 셀프 실험을 해보면 알지 않나요? 아니던데요? 후반전 얘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축하합니다. 셜록 홈즈 대체 여섯 표 차로 이기게 됩니다. 장동선 박사님은 젖잘싸예요. 젖잘싸고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시리얼 스토리를 쭉 깠다면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지. 아, 시리얼로 갈 걸. 유병자는 딱 멱살 잡고 쭉 시리얼로 갔으면은 아마 70표 나왔을 겁니다. 예.